여러분, 가계 빚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발 경제위기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가 오르면요,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가계들이 40% 넘어서는 데가 엄청 많아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DSR이 40%가 넘어서면요, 가계빚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의 위기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4분기 근로소득, 일해서 번 소득도 0.5%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사업에서 본 소득은 5.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일해서 번 돈이나 또 가계가 사업에서 번 돈이 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늘어난 건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주거나 혹은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만 약간 늘어났을 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가계소득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계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 4분기만 줄어든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줄어든 데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월, 2월만 하더라도 가계대출이요, 적어도 14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4조 3천억 원. 이 말은 여러분, 가계가 지금 빚을 얻어서 주식을 투자하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하든가,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주식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은 정부가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보면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나 혹은 생활비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계는 또 벌이가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계의 그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사업소득이 줄은 쪽 있잖아요. 사업소득이 줄은 게 주로 보면 가계에서는 자영업자가 많은데요. 자영업자만 보면 여러분, 지금 DSR이 40%가 넘는 위기의 가구, DSR이 40%가 넘는 위기의 가구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내가 버는 소득 대비, 그죠? 40% 이상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40% 이상이. 내가 버는 돈 중에 40% 이상이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간다 그러면 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구가 지금 19만 2천 가구입니다.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안 해줬다면 말입니다. 안 해줬다면 20만 7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20만 7천 가구로. 비중도 말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6.5%까지 올라가고요. 대출 만기를 안 해줬다면 7%까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 가구 중에. 금액이요? 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도 엄청납니다. 76조 6천억 원이에요. 2020년 3월에 38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이게 고위험 가구라고 해서 파산 직전의 가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는 것 중에 40% 이상이 이자나 원금을 갚는 데 들어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기울기도 2배니까 엄청나죠. 예. 그런데 원리금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줬으면 79조 1천억 원입니다. 79조 1천억 원. 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보면 장난 아니죠. 실제 고위험 가구의 기울기도 보면 기울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급팽창한다는 거예요. 급팽창. 이게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무섭거든요. 빠르게 늘어나는 게. 빠르게 늘어나는 게 그 어느 곳보다 무섭습니다. 예.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채의 공포는 점점 스물스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계 기업이나 혹은 한계 차주를 포함해서 기업 그리고 가계의 대출을 상환 유예한 금액이 130조 3,556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이자 상환 유예 금액만 1,637억 원입니다. 예. 원금 상환 유예도 9조 3,317억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계에 불덩같이 떨어진 게 뭔가 하면요. 이자가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자가 오른다는 사실. 안 그래도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계 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이 175.5%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2%가 올랐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예,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75.5%면 뭐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부채를 못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가계 부채를 못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신용갭이라고 있습니다. 신용갭. 이거는 실물경제 수준하고요. 가계부채 증가율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신용갭은요. 5.9%입니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7.4%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가계가 신용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쓸 돈이 없는 데다가 가계 부채는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작년 말에 가계 부채가 얼마였나 하면 1726조입니다. 7.86%나 상승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가계부채 증가하는 수준에 따라서 DSR을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38.1%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38.1%면
이 비용이 거의 38.1%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금리가 1% 오르면요. 지금 금리가 1%는 아니지만 지금 0.5%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1% 오를 날이 머지 않았어요. 만약에 금리가 1% 오를 경우에는 이 기준이 40.5%가 됩니다. 40.5%. 40.5%면 가계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요. 이 DSR 비율이 30%만 되더라도 가계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0%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40%가. 40%가 넘어서면 선진국에서 이야기할 때 30%는 여러분 일단 소비가 안 돼요. 소비 위축이 되거든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물건을 더 생산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생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 만듭니다. 있는 사람도 내보냅니다. 게다가 지금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경제는 안 좋은데 제품값은 올려야 되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전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가계부채가 점점 더 증가해서 40% 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경제가 망국이 된다. 가계부채발 경제가 망국된다는 경제가 위기라는 그런 상황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가계부채 1762조 이게 작년 말 기준에다가 올 1, 2월만 따져도 또 14조 이상 늘어났잖아요. 14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지만 이게 이자율도 지금 빨리 올라가서 결국은 가계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고 해요. 지난 주말에도 백화점들 가보면 북적북적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또 맛집들 가보면 줄을 서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 경제 지표로 봐서는요. 가계는 지금 굉장히 위험선상에 놓여 있고요. 또 이 가계가 결국 소비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빚이 많아서 소비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가계 망국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는요. 위기의 끝단에 있습니다. 위기의 끝단에. 그러니까 정부가 DSR을 40%로 낮추겠다. 무조건 40% 하겠다. 아니면 심지어 30%로 낮추겠다. 이런 대책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정부도요. 여러분.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아마 이번 주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것은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가계부채가 위기의 끝단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DSR 비율 이걸 30%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그만큼 금융당국에서는요. 가계부채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일부 가계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전체 가구는 지금 현재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돈이 없어요. 코로나19가 지금 1년을 넘게 1년 3개월째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잘린 자영업자도 많고요. 예, 잘린 자영업자, 해고된 자영업자 뭐 그것도 많고요.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도 많고요. 망한 자영업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계부채가 이게 도미노 채무 불이행, 쉽게 말하면 가계 파산이 일어난다면요, 와우, 이거는요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올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 누란 지위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어떤 폭이라 그럴까요? 또 위기의 깊이는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